성공투자 기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신기수 최원재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개장 전에 어떤 이슈 꼭 봐야 할까요? 두 분이 제시합니다. 보시죠. AI 반도체 시장 2022년 58조 원에서 2026년 107조 원 전망 업황 바닥론 확산, 전력기기업체 실적 증가 전망입니다. 네, 지금 시장을 장악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부담 요인들도 많습니다만 또 기대할 만한 어떤 성장 모멘텀의 요인들도 있습니다. 바로 21세기 마셜 플랜이라고 합니다. 이런 전후에 또 이런 인프라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복구하는 그런 것들, 또 지진까지 크게 겹쳤습니다. 이런 그 수요들이 있고요. 또 지금 AI 반도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챗 GPT 열풍에 따라서 관련한 그 수요들 증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. 이런 기술 발전이 기업들의 야성을 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 가운데서 AI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신기수 전문가님, 시장 전망이 이 단기간에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덩달아서 반도체 업황 역시도 바닥이 빨라질 수 있겠다는 전망에 힘이 계속 실리네요. 어떻게 볼까요? 예,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TSMC의 GPU를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, 지금 이제 그게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 좀 대응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. 그래서 AI 쪽을 대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.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게 되니까 AI 반도체 시장도 2026년도까지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까지 커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팔린다면은, 메모리도 당연히 많이 팔리게 돼 있어요. 특히나 이제 그 메모리들 중에서 서버용 그 GPU에 같이 들어가는 메모리가 HBM, 하이밴드 고대형 메모리인데, 요거 이제 속력이 빠르죠. 속도가. 이거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데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, 그쪽에 일단 그 실적이 올라갈 거를 굉장히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증권사나 이제 월가 쪽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올해 그 하반기 때 클라우드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챗 GPT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.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얼마나 이 AI 부분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AI 부분의 이 소프트웨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유튜브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요즘 유튜브에 그 AI 관련된 그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, 그리고 유튜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태세 전환이 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챗 GPT를 활용을 해가지고 대사를 쓰고 그런 걸로 영상을 만들고,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는 AI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그림을 또 모션으로 만들어주는 AI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돈 벌겠다. 이런 그런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고, 실제로 그게 상용화가 가능한 정도냐 기술이 이걸 봐야 되는데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한 정도다. 이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따라서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AI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명히 좀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,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선두에 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가능성을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업황 바닥론, 2분기 업황 바닥론을 좀 확산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. 단지 이제 메모리 재고가 현재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털어야 한다는 이런 이제 부담감은 좀 있지만 지금 D램 쪽에는 재고가 굉장히 많다 할지라도 일단 그 AI 쪽과 관련된 이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 2분기 때는 뭔가 좀 업황 바닥이 좀 늦어진다 해도 주가 바닥은 나오지 않겠는가, 반도체 쪽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, 챗 GPT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들은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 또 다른 그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짜 유튜브에 엄청 나더라고요. 그 활용 그 용도에 있어서 또 새로웠던 것이 이제 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특히 영어 학원,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문법이라든지 발음 같은 것들까지 교정을 해주더라.
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. 저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또 발전이 예상되고 있는 분야입니다. 어떻게 도입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, 또 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관련한 수요 증가, GPU죠. GPU뿐만 아니라 고성능 디램 반도체, 그리고 AI 반도체 등등등. 그리고 또 어떤 쪽의 수요가 늘어날까요? 최현주 전문가님?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서버용 GPU 그쪽에서는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.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CEO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요를 낙관하고 있어요. 그러나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수요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그걸 기대해봤자 뭐 수요는 한 5%, 많으면 한 10%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. 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. 전망은 뭐 장밋빛 전망이 계속 낙관적으로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로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지금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지금 재고도 너무 많고 뭐 여러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다. 하지만 주가는 저는 뭐 많이 빠지면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네, 주가의 매력을 더 우선적으로 보겠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. 이전에 최원재 전문가가 또 분석해 주시고 전략 세워주셨던 PCB 기업 이스페타시스 관련 흐름도 AI 쪽으로 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PCB 쪽으로도 업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챗GPT입니다. 자, 그러면 그 신기수 전문가님이 관심주로 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알아볼까요? 지금 AI 반도체 쪽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쪽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뭐 그 딱히 이쪽으로 특화된 어떤 이제 기업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. 저는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두 종목이 반등이 나와야지 반도체 쪽에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.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부분 다 이제 올라갈 텐데, 중요한 거는 이제 그 HBM이라든가,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이제 그, 뭐, 5나노 이하로 지금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이제 미세공정으로 진행이 된다면 미세공정 관련주, 또 이제 후공정 관련주들, 요즘 패키징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장비주 등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네요. 첫 번째 이슈 알아봤습니다.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 이슈 보겠습니다. 전력기기 업체 실적 증가 전망인데요. 네,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, 업황의 움직임들 주목되고 있는데요. 인프라 투자 확대,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스마트 그리드 쪽에 또 정부 정책들, 여기에 또 그냥 전력기기가 그냥 전력기기가 아니라 친환경 쪽에 이제 또 새롭게 인프라가 또 커지게 되면서 관련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볼 수 있을 텐데, 실적 올해 크게 증가할까요? 일단은 뭐 전망치로는 뭐 크게 증가할 것으로는 나와 있어요. 저는 그러나 이제 하지만은 전망은 전망이니만큼 일단은 조금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뭐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 과연 향후에 전력기기 업체들의 전력기기 변압기나 배전판 등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, 올해 이제 대형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 가파른 이제 실적 증가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같은 전망의 이유를 봐야 되는데,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판매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. 판가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. 당연히 매출도 날 것으로 보고 있고, 그러면은 수익성도 더 판가 인상 때문에 마진도 더 늘어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지금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계속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. 그리고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.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는 지금 변압기, 배전판 등 이런 전력기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국내 업체들은 지난해 해외의 신규 수주가 50% 정도 더 증가를 했고요. 역시 관련주를 봐야 되겠는데, 현대일렉트릭, 효성중공업, LS일렉트릭을 좀 봐야 됩니다.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, 올해 이 3사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. 50% 이상이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효성중공업 봐야 되는데,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안 좋았지만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다.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반도체 주식들도 전망 때문에 먼저 주가가 움직였거든요. 그러니까 전망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실적은 그거에
맞추지 못한다면은 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전망치는 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최근에 주가 조금 상승했는데 금요일날 시장 안 좋으면서 조금 하락했고 저는 LS 일렉트릭이 일단 3사 중에서는 실적 증가가 20%대로 가장 좀 낮게 나와 있지만은 어떻게 본다면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안정성은 뭐 기업 그 재무 구조가 좋다는 뜻일까요? 맞습니다. 그것도 그렇고 주가도 조금 어떻게 본다면 3사들보다는 덜 올랐고 좀 싸 보인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종목 중에 현대일렉트릭이 우상향을 쭉 그려가고 있습니다.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해 주신 전력기기의 지난 과거 1년 그리고 앞으로 1년 전망 그걸 정말 잘 증명하는 게 현대일렉트릭이 아닐까 싶은데 효성중공업은 좀 변동성이 컸고요. LS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해 주셨는데요. 신기수 전문가님은 전력기기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실적은 앞으로 이제 계속 좋아질 걸로 저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. 특히나 이제 뭐 신재생 쪽에 투자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계속되고 실제로 그쪽에서 신재생 쪽의 어떤 투자들이 이제 가시권에 들고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신재생 쪽의 투자 얘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. 그쪽에서 확장이 되게 된다면 뭐 전선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발전소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실적은 우상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, 전선주는 최근에 큰 움직임이 없네요. 그리고 LS 지주사 LS는 작년에 좋았었는데 뭐 넓은 범위에서 우상향을 LS는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전선주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, 신기수 전문가님? 전선주들은 일단 뭐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서 지금 횡보 중이죠. 제 생각에는 횡보를 주가 흐름은 이제 박스권을 한동안 좀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상반기 내내 박스권 정도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한 2분기 정도의 이번 1분기와 2분기 정도의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괜찮으면 이제 3, 4분기 때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. LX 일렉트릭도 결국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이제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박스권이거든요. LS 일렉트릭도 이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뭐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 전략 가능하겠다는 의견이고요. LS 일렉트릭은 박스권의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금요일장의 종가가 55,500원이었는데 동시호가에서 50,000원 선 아래로 밀려 내려서고 있습니다. 전력기기 올해 SOC 투자 모멘텀 또 친환경 SOC 투자 모멘텀을 받는 쪽이 전력기기입니다.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과 실적 발표치, 주가의 움직임 잘 체크하면서 전략 세워볼 필요가 있는 섹터로 오늘 두 분이 분류해 주셨습니다.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.